여러분들 안녕. 자,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학교 나왔는데, 학교는 매일 왔지. 매일 왔고. 자, 오랜만에 영상 찍죠. 아, 여러분들 방학 어떻게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은 토요일 오후고요. 거의 1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시간, 일단 저 혼자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오랜만에 뵐 것 같습니다. 방학 너무 짧죠. 너무 덥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너무 더워서 뭐 카페 가서 책만 읽고, 그 다음에 생각한 거 있어서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디딤 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이제 교과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교과 얘기로 잠깐 들어가 보면, 자, 우리가 기말고사 범위가 당나라까지였죠. 자, 그래서 이제 중국사 조금 나왔습니다. 송, 원, 명, 청이라고 하는 이제 네 개의 나라를 배우면 이제 근대 사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송, 이제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 송원, 명청 이 네 개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거고, 이거 꺼야겠다. 자, 그래서 송원, 명, 청 요 네 개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쭉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산업 사회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과서 95쪽, 자, 교과서 95쪽을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95쪽. 자, 내용은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송나라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송이 발전하고 북방민족, 자, 여러분들의 민족이죠. 자, 여러분들은 여진족이자 거란족이자 탕부트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장을 했다고 하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런 쓸데없는 개그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들을만 하죠. 자, 그래서 이 단원을 배우면 송의 건국과정과 과학기술, 그다음에 해상교역의 발달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중국 통치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송의 건국과 발전. 자, 당나라의 멸망 이후, 자, 중국은 절도사들이 세운 나라로 분열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를 우리는 5대 10국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진남북 시대에 5, 16국 시대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5대 10국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태조, 조광윤이 이제 송을 건국하게 되고 이 5대 10국 시대를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송나라의 시대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 송을 건국했단 말이야. 이렇게 건국했으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라를 잘 스타트를 끊어야 될 건데, 일단 당나라가 얘네들 때문에 일단 망했고요. 그 다음에 5대 10국 시대도 대부분 다 절도사들이 세운 나라야.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힘을 줄이고 자신의 힘을 완벽하게 갖추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중앙집권 체제의 핵심은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다. 그래야 나라가 좀 안정이 되겠죠. 얘네들의 힘을 누르지 못하면 다시 혼란기는 찾아올 겁니다. 이런 핵심 맥락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 내용들이 줄줄줄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송나라 하면 너무나 중요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핵심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뭡니까? 문치주의란 겁니다. 여기서 문은 뭡니까? 자, 문은 당연히 학문, 즉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더욱더 우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고려 초반부랑 좀 비슷하게 되는데,
자, 문치주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 문인 관료를 우대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자, 중앙군을 강화하고 황제 직속으로 두어서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자기 밑에 군사가 있어야 자신이 안전하니까.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거, 과거제. 우리 수나라 때부터 과거제는 이어져 왔습니다. 맞죠? 근데 과거제를 개혁을 합니다. 어떻게? 자, 과거제가 총 3번에 나눠서 이루어집니다. 1차, 2차, 3차인데 3차가 마지막 시험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험, 전시를 황제가 직접 주관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합격자, 합격시켜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가 뽑힌 사람, 내가 황제가 나를 뽑았구나. 그러면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러면서 과거제까지 개혁을 함으로써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끊고요. 자, 이러한 문치주의의 실시로 자, 당연히 학문을 잘하는 사람을 우대를 했겠죠. 자, 그래서 송나라 때 어떤 사람이 주류 계층이 되냐면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 계층이 형성이 되고 얘네가 송나라 때 핵심 계층입니다. 이거 우리 조선식이랑 비슷합니다. 우리 신진 사대부들이 조선시대 때 핵심 계층으로 자리잡고 얘네들이 갈라져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이렇게 갈라지죠. 자, 그래서 사대부 계층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과거를 통해서 공부를 잘하니까 당연히 과거를 보겠죠. 그래서 관료로 선발되어 새로운 지배층으로 떠오르게 된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문치주의의 대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당연히 학문을 숭상을 하고 무를 좀 경시했더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친 문치주의로 군사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럼 약화되다 보면 그 주변의 북방민족이 원래 중국이 셌을 때는 뭐 고개도 못 들고 있다가 송나라 때 군사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북방민족의 공격이 자주 이루어지죠. 그럼 송나라는 싸우면 약하고 싸우기 싫고 근데 얘는 달래줘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니 해도 원이다. 평화를 유지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많은 양의 비단과 은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힘들어지죠, 당연히. 그러면 나라에 돈이 있겠냐 없겠냐? 없겠죠.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 우리 왕안석이란 사람이 첫 번째 민생 안정. 자, 이민족들한테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돌아가야 될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구호물품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민족들한테 많이 줘야 되니까 세금을 어디서 걷습니까? 백성들한테 걷을 거 아니야. 그럼 세금은 더 높아졌겠죠. 그럼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건 뻔할 뻔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생 안정이 되야겠고 그 다음에 나라가 너무 약하니까 부국강병 나라의 힘을 강하게 바꾸자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개혁을 실시를 했는데 중요한 건 맨날 하던 패턴대로 보수파 관료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우리 여기서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로마 할 때 그쵸?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다. 비슷하죠? 하여튼 애지당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 상황이 바뀌길 싫어합니다. 왜? 바뀌면 자신의 자리가 뺏길까봐. 그래서 다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정치 권력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 이 송나라는 결국 금나라 우리 여진족이 굉장히 대성해서 만든 나라가 금나라거든. 금의 공격을 받아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이 시기를 우리는 남송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건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근데 내려갔더니 우리 양쯔강 주변, 창장강 주변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자 개발을 잘했죠. 내려가 봤더니 굉장히 좋은 곳이 많더라.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원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게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그림은 자 사대부의 모습, 여기 나와 있는 사대부죠. 자 사대부는 우리 되게 학식 있고 저처럼 멋진 사람들이죠. 그럼 뭐 하면서 놉니까? 너네랑은 달라. 뭐 씁니까? 맨날 내가 얘기하던 거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시도 쓰고 음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대부의 교양이었다. 자 그래서 검은고 책, 바둑판이 놓여 있고 그림도 있었다. 이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왕안석의 개혁은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간단하게 자 보시면 민생 안정이니까 농민과 상인들이 돈이 없어 그럼 돈을 좀 빌려줘야겠죠. 근데 이자가 높으면 미치는 거죠. 고금리는 힘든 겁니다. 당연히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줄 것. 그 다음에 정부가 물자의 공급을 통제할 것. 그 다음에 부국강병 해야겠죠. 병력을 좀 세게 해야겠죠. 농민이 곧 병사가 되어 치안을 유지할 것 등의 자 개혁을 실시를 주장했지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95쪽 밑에 보시면요. 자 송해 관리 선발 제도의 특징. 자 보시면 아까 자, 과거제죠. 자 송태주 때부터 우리 예나 지금이나 부정행위 끝이 없죠.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서 시험을 다시 치른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과거제로 개혁을 했는데 1차 지방에서 1차 그 다음 중앙에서 2차 그 다음에 3차 마지막 시험 전시를 치룬 다음에 관리로 뽑았는데 중요한 건 최종 시험인 3차 전시에서는 황제가 직접 시험관으로 참여하여 합격자의 순위를 결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최종 합격자는 관료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선발해준 황제와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관료의 충성심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어떤 식의 방법을 실시를 하냐. 응시자의 이름 가리고 시험 답안지와 글씨체를 알지 못하게 하는 다시 써서 채점하는 등 관리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뭐 이런 거죠. 채점관이 요거 딱 이름 보면 이거 누구 집안에 누구 가문의 아들인 거 뻔히 다 알아. 그러면 미리 뒷돈을 받고 당연히 좋은 점수를 주는 이런 부정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이름 가리고 채점하기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글씨체로 그러면 나 글씨체 딱 이렇게 쓸 테니까 높게 채점해 주세요 라고 돈을 주면 또 그것도 부정행위니까 자 그러면 새롭게 한 사람이 그거 옮겨 적기 해가지고 글씨체도 못 알아보게 이런 식의 개혁 방식을 실시를 했던 겁니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자 나라가 어지럽지 않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이만큼 그렇게 길게 안 하고 한 장 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잘 봐두시고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힘들겠지만 그래도 학교 옵시다. 안녕.